안녕하세요. 수련 목회자 수다 영상입니다. 몇 번째인지 이제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으로 시험을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헌법에 대한 내용을 저번 영상에 이어서 헌법 부분, 2편 헌법 부분을 상반기만 하는데요. 이번엔 후반기 뒤쪽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제 모습을 지웠습니다. 잘했죠? 자, 그러니 한번 내용들을 봅시다. 자, 감리회의 의회별 조직 직무 소집 절차는 법으로 정한다. 뭐 딱 보면 맞지 않겠습니까? 법으로 정하지 그럼 뭘로 정합니까? 그냥 독단적으로 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정하지는 않죠. 하다 보면 그냥 한 동그라미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자, 감독회장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뭐다? 뭐이며 감리회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요겁니다. 영적 지도자. 네, 이거를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굳이 한다면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겠지만 담임자의 뭐였지 그게? 무슨 기능인지 뭐 세 가지 하나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기억이 나잖아요. 직무네요. 아이고, 저도 오래됐어요. 자, 담임의 직무 세 가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 행정 책임자, 교회 회의의 주재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네. 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자, 좀 다른 게 영적 책임자가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 이것은 사람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더 간다는, 책임자보다 더 권한이 부여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행정 책임자는 행정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임자의 느낌은 영적 지도자보다는 조금 다운된 느낌이 있다면, 만약에 이제 법적으로 잘못했네, 잘못했으니까 너 벌금 얼마 요구하면 더 이상 그 이상은 묻지 않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너 벌금 얼마 그리고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요런 의미를 담고 있다면, 행정 책임자는 너 벌금 얼마 요걸로 이제 끝,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좀 해서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책임자, 영적 지도자를 헷갈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지도자란 말은 감독님과 그리고 감독 회장님에게도 주어지는 권한이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억해 주실 거죠? 기억 안 하면 어떡하지? 큰일일세. 자, 이제 64번. 감독회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읽어보죠. 감리회의 최고임원으로 감독회장을 둔다. 네, 맞습니다. 감리회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한다. 네, 맞습니다. 감독회장 자격 직무 선출 방법은 법으로 정한다. 맞죠? 임기는 4년 연임을 하고 그 임기를 마친 후에 은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 요게 이제 맞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아, 단임? 연임? 뭔 차이가 있을까요? 요것도 뭐 차이점은 다 상식적으로 알 거라고 믿고 있지만, 단임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4년 임기를 한 번만 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연임은 4년 임기를 2번 연속해서 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시로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 단임이에요. 근데 미국 대통령은 2년 연임이 아닌데 이게 대한민국 4년 연임을 하는 게 뭐가 있지 또? 그래, 4년 연임은 연해 본부 총 연해
본부,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네. 연애 총무. 그렇죠. 연애 본부 총무를 줄 수 있죠. 네. 그러면 저기 또 하나 생각이 안 나네요. 그게 이름이 뭔지 좀 한번 봅시다. 연임제 반대되는 말이 뭐 있는데, 그래요. 중임제. 혹시 또 중임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참 사람들 이건 뭐 시험과는 상관없는데 은근히 또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4년 임기를 연속하지 않는 2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트럼프 씨가 한번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4년 끝났다고 해서 다시 출마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뭐 출마한다 어쩐다 나오는 얘기가 미국은 중임제라서 그렇고요. 그런 거예요. 예. 이거 뭐 정치학적인 내용을 뭐 굳이 내가 다 설명할 줄 않아도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헷갈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으니까 한번 적어봤습니다. 괜히 적었나? 자, 다음은 감독회장의 임기를 2년 전임이었네. 전임이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네요. 예. 2년 전임으로 하고 임기를 마친 후에 은퇴한다 라고 되는데 이건 틀린 거예요. 왜 틀리냐? 틀린 이유로 이렇게 써져요.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 전임이다. 2년 전임의 임기를 가진 직책은 연예 감독이다. 뭐 요 정도 써주면 뭐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감리회 최고임원은 누구인가? 저는 아니죠. 감리회 최고임원은 바로 감독회장입니다. 네. 자, 또 어려운 단어가 또 여기 나옵니다.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 전임이고 감독의 임기는 2년 겸임을 한다. 누군가 또 생각했죠. 겸임은 또 뭡니까? 응? 겸임은 또 뭐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혹시 모르니 여기서 말하는 겸임은 겸임은 겸직한다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연회 감독은 개체교회 담임 목사직을 겸직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예, 솔직히 말해서 감독회장은 담임 목사직을 담임자직을 겸직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그냥 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못하면 어떡하지? 큰일일세. 자, 그 다음에 각 감독은 각 연예를 대표하는 아까 나왔던 똑같은 단어 있죠? 영적 지도자이며 무엇에 따라 정책에 따라 연예 사업과 내용을 총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말뜻은 내가 연예 감독이 된 내 맘대로 할 거야. 감리의 정책 무시할래. 그러면 이거 법에 위반되죠. 근데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근데 아무튼 문자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예 감독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무엇인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감독은 연예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자 맞죠? 감리의 정책에 따라 연예 사업과 행정을 총괄한다. 맞습니다. 감독의 임기는 2년 겸임으로 연임할 수 없다. 겸임이에요. 연임이 아니라. 네. 감독의 임기는 4년 전임을 하고 연임할 수 없다. 네. 이건 감독회장이죠. 네. 여기서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연임이라는 게 뭔 뜻인지 다 알겠시겠죠? 네. 여기까지 뭐 겸임, 전임, 연임 뭐 아무튼 잘 기억해 두시면 꼭 기억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시험에만 틀리지 않게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하하. 자, 감리에 소속한 회원의 신앙과 도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정? 이거 아마 장정인 것 같은데? 장정이 위배된 사항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뭐가 있겠죠? 그거 있죠? 심사위원회가 기소한 징계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무엇을 둔다? 재판위원회를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한 감리의 각 의회나 위법한 결의나 각 의회의 의장과 위법 부당한 징계 결정이나 행정처리나 권리침해를 발생, 이거 어쩌저쩌저쩌저쩌고 해서 행정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행정재판위원회가 있죠. 자, 요거는 어차피 나중에 재판법에 대해서 심각하지는 않고 그냥 얘기하기 할 텐데 입이 꼬였네. 보통 일반 재판법과 행정재판법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재판법은 처벌이 목적이에요. 네. 그리고 행정재판은 뭔가 행정을 처치했는데 뭔가 잘못됐어. 그래서 수정이 목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사건 생각하는 비슷한 건 형사 사건 있죠. 예. 요런 것이 일반 재판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는 민사 사건 있죠. 이게 행정 재판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죠.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 요 차이점은 뭘까 하면, 심사위원회는 이것이 재판할 거리가 맞나, 할 짓이 맞나, 요걸 심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재판위원회는요, 저것이 빨리 저것을 처벌해야 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보통 심사위원회는 보통 검사와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거를 기소할 것이냐, 검사 혹은 기소와 같은 것들의 역할이 있고, 재판위원은 판사와 판결과 같은 느낌을 갖고 있어요. 요새 전 상황이 검사들의 세상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봤는데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의 차이점은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이게 재판할 거리가 맞나? 이게 틀렸구나. 맞나? 큰일이네.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 해서 기소할지 말지,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이제 하는 거죠. 그 재판위원회에서 저것을 처벌해야 한다. 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쉽죠? 나만 쉬운 건가? 자, 다음 문제.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감독회장 뭘 둔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네, 그렇죠. 선거관리위원회 없이 그냥 막 선거해버리면 거기서 실수가 나거나 잘못된 부분은 누가 책임지고 합니까? 네, 그래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연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죠. 자, 그럼 감리사 선거관리위원회는 없나요? 네, 지금은 없습니다. 혹시 모를까 또 회장 선출을 위해서는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죠. 자, 그리고 감독 선출은 연회잖아요. 그러니까 연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또 이렇게 쓰죠. 감리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있나요? 없어요. 현재는 없어요. 있어봤자 뭐 간략하게 보통 감리사도 투표로 뽑는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이 관리위원회를 두면서까지 투표를 하진 않아요. 어떨 때는 그냥 합의 선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요. 쉽죠? 자, 헌법 및 법률 개정은 무엇의 의결에 거쳐 무엇의 발의로 하냐? 그냥 감독회장이 야 이거 그냥 개정시켜 하는 게 아니라 밑에 개정할 수 있는 기구를 둡니다. 그게 바로 장정개정위원회예요. 요게 이제 고칠 건 고치고 어떻게 할 거는 그런 거 하는데, 이제 고치는 내용들을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죠. 그게 바로 감독회장님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발의로 입법위원회에서 제안되고 입법에서 심의의견에서 망치 땅땅땅 때리면 바로 시행이죠. 올해도 10월달에 입법위회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처럼 유튜브로도 생중계 될 것 같은데, 감리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제 평생 사역하실 여러분들도 한번 심심할 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천만 했다. 보기 싫으면 보지 마. 난 재밌어. 보면 그런 거 보면 난 참 이상한 놈이야. 이상한 목사인가봐요. 자, 어디에서 입법의회에서 제적위원 뭐뭐 이상으로 했을 때, 잠깐만, 3분의 1 개정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선 정답 좀 어쩌죠. 그리고 6개 이상의 연회에서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 이상의 제출한 헌법 개정안 및 법률 개정안을 어디에서 의회에서 심의한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위의 경우는 장정개정위원회를 통한 개정이 안 될 경우 개정 외의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보통 이제 현장 발의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장정 개정위원회를 위해서 이제 수정할 내용들을 이제 뭐 입법의회 하기 전에 며칠 전에 한 달 전이든 뭐 20일 전이든 해서 이제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근데 그것과 별도로 다른 거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 현장에서 발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개정을, 위에 거는 제안이에요. 제안해서 이제 의회 진행자인 감독회장이 받아들이지 말지, 장정개정위원회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말지, 그것을 하는 과정이고, 또한 6개 이상의 연회에서 제적위원 과반수와 3분의 2의 찬성으로 밑에 거는 이제 제안이 아니라 그냥 심의 의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위에 것은 제적, 그러니까 연회 뭐 6개 이상의 연회가 연합 상관없이 그렇게 제정하는 거고, 밑에 거는 6개 연회 이상에서 야 이거는 고쳐야 돼 하면서 장정개정위원회를 통한 개정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개정안을 이거는 이제 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독회장이 그거 하지마 하고 물려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슉 때는 그냥 휙 사라지는 거고요. 밑에 것은 감독회장 의견에 상관없이 표결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한 거 맞나? 그러니 뭐 요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더욱더 이해하는 방법은 입법을 유튜브로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이제 모 개최 입법의회가 개최되기 30일 전까지 감독회장이 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그리고 법률 개정안은 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본부 홈페이지에 해야 한다. 그렇다면 누군가 생겨죠. 아니 헌법과 법률의 차이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이것도 또 해야 하나? 자, 교리와 장정에서의 헌법 법률은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헌법은 1편 역사와 교리, 그리고 2편 헌법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법률 부분은 뭐냐? 법률 부분은요, 1편과 2편 외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쉽겠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3분의 2가 돼야지 통과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절반만 찬성해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제가 또 헷갈리기는 한데, 교리와 정쟁에서 제가 이거 좀 한번 체크해 봅시다. 대표적인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자, 교리와 장정에서 학교와 병원 사업인데 감리교회사는 교육과 의료 사업이에요. 이게 왜 다르냐고요? 한국 감리교회사는 저자가 적은 거고, 교리와 장정은 입법부에서 결정한 문구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통일시키려면 방법이 입법부에서 제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그리고 거기서 3분의 2의 통과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껏 안 돼서 우리가 괜히 그걸 따로따로 외우는 건가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 방법은 하나예요. 저자한테 말해서 단어를 바꾸라고 하던가, 아니면 입법부에서 바꾸라고 하던가 하는데, 저자이신 교수님께서 과연 바꾸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 이해하기 쉽게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개정, 이렇게 표현하면 좋고,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개정. 물론 뭐 자구 단어가 조금 이상할 경우에는 입법회가 끝나고 감독회장이 몇 명을 지정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단어를 개연성 있게 바꿔라도 된다라는 권한을 부여하기는 합니다만, 학교와 병원과 교회, 의료와 교육 사업은 잘 안 되네요. 이번엔 바뀌려나? 근데 뭐 그게 바뀌어봤자 그게 뭐 중요합니까? 자, 다음 문제. 헌법과 법률 제정과 개정에 관한 문제다. 다음 중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체크해 봅시다. 우리 그래야지 잘 체크할 수 있어요. 자, 1번 입법부에는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자, 그리고 헌법 개정안의 의결은 제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한다. 예, 제가 법률과 헌법은 다르다고 했죠. 법률 개정안은 여기 과반수로 되어 있네요. 네, 요 2번과 3번은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1번과 4번 중에 어느 거 하나는 틀렸다는 건데,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이 입법부에서 확정되면 감독회장은 이를 30일 이내로 공포해야 한다. 감독회장이 그 기간 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30일 경고 자동 발효된다. 요게 틀렸어요. 이게 좀 외우는 게 좀 귀찮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서 뭐가 틀렸냐는 걸 좀 체크를 하자면 30일이 아니라 25일이에요. 이건 그냥 외우세요. 왜 이거 하나만 이렇게 달라졌나요?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요. 왜 25일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자동적으로 1번은 맞는 것이 되겠죠. 개정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해야 한다. 아마도 헌법 내용은 30일 전에 공고하니까 그의 2배 되는 60일 이내 어떻게든 입법회를 열어서 수정하라, 뭐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괜히 이 법률 내용 마음에 안 들어 입법회를 뒤로 질질 끌어서 입법회를 사고의회로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자,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 자, 입법의회는 헌법, 법률,
개정된 공고된 날부터 며칠 내에 의결해야 한다. 60일 아까 나왔죠.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리고 헌법 개정안의 의결은 제적 회원. 자, 헌법은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법률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거는 아까 얘기 나왔죠. 자,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 법률 개정안이 어디에서 확정된다? 입법부에죠. 입법부에서 확정되면 감독 개정은 1월 며칠? 25일. 네, 30일이 아니에요. 이거 좀 함정이 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이거 좀 잘 체크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만 해주시면 문제는 충분히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는 생각하겠죠. 문제를 꼬우면 어떡하나요? 꼬아도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걸 풀어서 하면 되잖아요. 네. 자, 다음부터는 이제 조직과 행정법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양이 많아서 한 4편, 5편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2편 헌법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 내용을 토대로 아무튼 이 내용을 토대로 잘 시험에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7월 19일, 네, 여름 사역에 여러분들 활발하게 준비 중인데요.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